강력한 파사의 마법으로 모든 트롤들은 제거되었고 환호하는 수많은 인파 속엔 파르네제가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르피코는 그녀에게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지금의 쿠샤는 잠시 동안 극적인 승리로 사람들의 환호성은 거대한 물결처럼 퍼져나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혹한 전쟁의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침묵과 두려움이 점차 몰려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지나간 이후에 남은 건 결국 깊고 날선 공포와 공허였죠. 쿠샨 도시를 덮쳤던 짧고도 강렬했던 크리포트의 파동, 갑자기 들이닥친 트롤들에 의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족장들과 장군들조차도 마이무리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좌절감, 주위엔 온통 식어버린 처참하게 망가진 시체들만이 가득했고 지금 일어난 쿠샨의 전쟁은 마침표가 아닌 비극의 쉼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광경 속에서 쿠샨의 대마법사 다이바는 대제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보고를 묵묵히 듣고 있던 대제의 표정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는 연신 식은땀을 흘리며 담배를 들이킨 뒤 내뱉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라트는 침묵한 채 조용히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쿠샨 도시 중심에서 비치 메이단에게 침공을 당했고 이렇게 방어에 성공한 이후 이제 앞으로의 의지는 쿠샨 대제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이끌지도 버티지도 못하는 무너져가는 무기력한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대제 또한, 아니 쿠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상현상을 처음 겪었기에 겪어도 믿지 못할 현실에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전장에서 명예로운 죽음이 아닌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살육과 같은 형태였기에 전쟁은 끝났지만 결코 공포는 끝나지 않았죠. 승리의 전율은 이미 식어버려 어느새 다가올 재앙의 그림자로 덮여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피해보다 다시 그들이 온다면 남은 자들마저 몰살당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일들은 어쩌면 더 심각했습니다. 비치 메이단의 전력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했고 도시를 덮쳤던 트롤은 강력한 사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쿠샨은 자신들의 대륙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리피스는 겹쳐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기에 진정한 위협은 아직 쿠샨에게 그림자를 뻗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했고 만약 메이단 본대가 이곳에 도달한다면 지금의 쿠샨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 사람들을 지켜보던 시라트의 가슴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과거엔 용맹하고 절도있었던 역전의 용사들이었던 쿠샨의 족장들, 이제 그들은 마치 가니슈카 대제 시절로 퇴행한 듯 두려움에 몸을 떨며 겁쟁이처럼 공포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하여 지금 이 상황에서 지도층이 저 모양이라면 전쟁은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전장에서의 칼날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패배로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이를 지켜보던 파르네즈와 로드릭 또한 분위기에 동화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여 이 정적을 깨기 위해 로드릭은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넸는데 파르네즈의 마술 덕분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감사의 말을 넘어 정말 대단했다라고. 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위태로운 희망을 세우기 위한 진심 어린 격려였죠.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더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펴시라고. 그 말에 파르네제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수줍음 속에서도 어딘가 단단한 변화가 가슴속에 피어나고 있었는데 한때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던 힘없는 소녀에서 어느새 진정한 마법사로 성장해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죠. 이때 갑자기 문 밖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주문 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곧 회의장으로 숙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회의장 분위기는 숨이 멎는 듯한 침묵, 공기는 차가운 물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사실 회의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단순한 승려가 아닌 경이라 불리는 특수한 언어를 사용하는 요술사들이었고 그들에 대해 아는 이들은 경계하는 눈치였죠. 그리고 잠시 후 파르네즈와 로드릭은 승려들 중심에 있는 가츠를 보고 놀랍니다. 어찌된 일인지 가츠는 승려들에게 둘러싸여 순순히 그들을 따르고 있었고 승려들은 주문을 거는 듯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경을 외우며 가츠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전 쿠샨의 침투로 배에서 끌려 나왔던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켜보던 로드릭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고 또 당황스러웠기에
가츠에게 손을 떼라고 외치는 도중 시라트에게 제재당합니다. 사실 시라트가 로드릭을 막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쿠샨에서도 최고 권위를 지닌 고승들이었고 그들에겐 설령 왕족이라도 함부로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자리는 대제의 어전이었기에 어쩌면 그 어떤 경솔한 행동도 경우에 따라선 절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여 로드릭은 탐탁지 않았지만 참아야 했고 그 강인한 가츠가 좋도록 순순하게 그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가츠에게 약을 먹였거나 주술에라도 걸린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파르네제 또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가츠를 지켜보다가 시르케처럼 정신을 집중하여 그에게 오드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그렇게 가츠는 수많은 승려들의 주문으로 행동과 사고력을 속박당하던 와중 갑자기 이시도르가 등장하는데 그는 주변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멈추라고 소리 지릅니다. 게다가 덤으로 다이바에게 요기하라봄이라는 발언을 하고 승려들은 인상을 구기기 시작했죠. 그러자 의식을 주관하던 다이바는 이시도르에게 자리를 분간할지 모르냐라고 어이없다는 듯 물었는데 하지만 이시도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당당하게 닥쳐라고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한순간 회의장은 어리둥절한 분위기가 되었는데 이런 어이없는 모습의 대제가 이시도르에 대해 물었고 내쫓으라 말합니다. 하여 다이바의 대답과 동시에 병사들은 즉각 움직였고 이시도르를 내쫓으려 했죠. 하지만 이시도르는 끌려가면서도 다시 외칩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지금 가츠에게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그러자 다이바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번 사태는 재난이었고 수도에 수많은 사망자가 났기에 그래서 승려들을 모아 죽은 이들을 위한 의식을 치르는 중이다라고. 그리고 시간이 급했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죠. 한편 대제는 승려도 아닌데 그 사이에 있는 가츠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자 다이바는 답합니다. 가츠는 승려가 아니라 업을 짊어진 죄인이고 지금은 정신이 무너져 제정신이 아니며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자라고 대답하는데 대제는 전쟁 이후 피해 수습과 향후 계획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듯 투옥하든 처형하든 알아서 처리하라 명하는데 하지만 그 이후 다이바의 답에 충격을 받습니다. 가츠는 마의 재앙을 몰고 오는 자이고 수도를 피로 물들이고 지옥으로 바꾼 자, 바로 낙인의 소유자라고. 그러기에 생명을 물리치고 말을 부르는 산 제물은 무엇보다 불길한 징조라고 말합니다. 다이바의 말대로라면 라크샤스와 트롤들을 불러들인 건 결국 낙인의 저주에 걸린 가츠 때문이었죠. 하여 누군가는 가츠를 가리켜 저주받은 자라고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시 돌아오지 말라며 절규했죠. 지금의 사태의 원흉을 가츠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다이바는 대제에게 답을 유도하듯 말했습니다. 이자의 목을 치는 건 쉽지만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고 답했죠. 대제는 답을 듣고 크리포트의 참혹한 광경이 생각났는지 몹시 놀라며 지금 당장 가츠를 내쫓거나 저 멀리 땅끝이라도 봉인하라고 명하는데 한편 다이바의 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참극을 모두 가츠 탓으로 여기며 그를 마치 마의 화신처럼 바라보았죠. 시라트는 생각합니다. 낙인은 말을 불러들이고 화를 일으키는 저주의 각인이라면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츠는 쿠샨에게 전력은커녕 재앙일지도 몰랐고 전쟁에서 매우 불안정한 존재였기에 분명 쿠샨 도시에 있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시라트는 갑자기 윈덤에 있던 마자공이 떠올랐는데 설마라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론 무시하기엔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다이바 그자는 과거에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눈뜨고 보지 못할 잔혹한 실험을 자행했고 현재 요수병과 기병 또한 그의 마자공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인자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그는 어둠 속에서 그 어떠한 잔혹한 짓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과연 그런 다이바가 애써 데려온 가츠를 순순히 처형하려 한다는 생각은 가질 리 없었고 분명 자신의 목적이나 실험을 위해 이용할 것임은 틀림없었죠. 하여 시라트는 가츠와 다이바 둘의 행방을 쫓겠다고 결심하는데 한편 평온한 도시의 외곽 한 구석 시르케의 방 몰다는 혼잣말로 쿠샨 도시는 저렇게 소란스러웠는데 이 아이는 정말 태어난 애라고 말하며 시르케를 바라봅니다. 시르케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정신은 캐스커를 찾기 위해 팔코니아로 향하고 있었고 몰다는 그런 그녀를 보며 시르케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 혼잣말을 했죠. 그때 요종섬의 장로들이 밥은 아직이냐라고 묻자 몰다는 투덜거리며 아까 막 먹었다고 대답합니다. 밥을 먹고도 또 밥을 찾는 밥 먹은 걸 잊어버린 어쩌면 슬프고 귀여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한편 수많은 승려들과 호위병이 쿠샨 도시를 떠나 깊은 산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뒤를 이시도르가 조용히 추격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승려들 속 가차는 초점 없이 앞을 바라보고 몸은 힘이 빠진 채 앞에 있는 다이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재앙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다트가 순간 떠올렸던 마자궁. 과연 가츠의 각성을 위해 다니슈카 대제처럼 인위적으로 마자궁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돋고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